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사용법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림의 주제는 바로 다육이입니다. 네, 어머님들이 많이 키우시는 네,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그리기도 쉽고 생각보다 형태가 단순해서 아마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해봤어요. 우선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대상의 파악이 중요하겠죠. 네. 집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은 그 다육이를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사진을 가져오는 버튼은 여기 보시면 이미지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 저는 미리 픽사베이라는 곳에서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모든 이미지가 무료고요.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모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활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크기를 조절해서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림이 레이어에 들어왔어요. 레이어 들어왔는데 이 그림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층 잠그기를 하셔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안 하시면 그림이랑 섞이게 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참고하기가 힘들어져요. 분석을 한번 우선 해볼게요. 사물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바로 그리시는 것보단 이 사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비추고 있는가, 그림자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컬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중에 작업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 특징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기본적인 다육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이런 동글동글한 느낌인 다육인데요. 현재 빛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는 이쪽에서 생기게 되겠죠. 이쪽은 어두운 그림자, 반대로 이쪽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크게 형태를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구불구불한 원형이겠네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참고용 레이어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흔히 그림은 비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례가 뭐냐면 가로 세로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몸이 조금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얇고 긴 비례를 가지고 있겠죠. 반대로 조금 몸이 통통하신 분들은 똑같은 길이라도 이렇게 좀 더 굵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마른 사람에게 다리가 길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요. 통통한 분들이 다리를 좀 짧게 그리면 더욱 통통해 보여요. 네,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가진 비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자, 오늘 그려볼 다육이는 이 녀석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를 봐주시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한번 그어 볼게요. 이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비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위에 있는 도면층은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볼 텐데요. 스케치는 조금 보이지 않는 색, 그러니까 회색
옅은 회색 계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다육이의 비례는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비례만 맞으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박을 가지거나 딱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선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십자가를 한번 그어볼게요. 전체에서 이 다육이를 그냥 그리는 건 어려웠지만 이렇게 비례를 잡고 각 부분을 분해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위치가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쪽부터 그려볼까요? 오른쪽 아래부터 그려볼게요. 크게 다육이 잎이 3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례로 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죠. 그러면 똑같이 자, 이 잎 하나는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잎 하나는 이 정도. 다른 아래쪽의 큰 잎은 조금 살짝 벗어나는데요. 이 정도 잎의 크기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이쪽은 잎은 하나인데 나머지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도 되겠네 싶으면 여기 안에 다육이를 또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하나 더 넣고요. 이 위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다육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분할이 되면 훨씬 더 그림이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그림이 보이면 먼저 선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례를 알 수도 없거니와 한 부분이 중간에 가다가 한 부분이 틀리게 되면 전체가 틀려지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를 파악하시고 순서를 밟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아래쪽 중간에 하나가 조금 비어 보이죠? 네, 어차피 그림이니까 똑같지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물체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잎이 몇 개 떨어져 나갔다든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은 그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허전한 부분을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도 채워주고 다육의 형태는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워주면 네, 조금 더 예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스케치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본 작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도면층을 잠궈 놔서 아래쪽에 레이어가 위쪽에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궈 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컬러를 이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컬러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컬러는 우선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맞추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화가 우선입니다. 네. 변화도 중요하지만 조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육이의 컬러는 녹색 계열이죠. 네. 그린 계열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레이어는 컬러 레이어입니다. 밑에 바탕이 되는 컬러 부분이에요. 색을 찍어줄 때 감이 안 오신다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 모양을 찍어주시면 컬러 픽이 가능해요. 예, 비슷한 형태의 컬러 모양이 가능합니다. 너무 밝지 않고 중간 컬러 정도 되는 부분을 찍으셔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선 혼합 부분에
색료 혼합을 켜주세요. 혼합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쪽에 컬러가 겹치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만일 일반적으로 해버리면 아래에 이 라인 컬러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그리는지 어떤 형태를 그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색깔을 처음에 베이스색을 칠하실 때는 이렇게 혼합을 이용하셔서 아래층에 스케치가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겉의 형태를 먼저 따고요. 자, 겉의 형태를 먼저 땄습니다. 그리고 한번 페인트 툴로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페인트 툴은 그림의 컬러를 넣는 툴입니다. 한마디로 페인트를 붓는 거죠. 네, 아래쪽 컬러를 조금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 볼게요. 컬러가 너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춰서 조금 더 낮추어져서 스케치는 살짝만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기본색이 정해졌으면 그림자를 넣는 게 중요해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림자는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졌기 때문에 그림자는 왼쪽에서 치겠죠? 네, 그림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림자라고 하시는 경우에 뭐 회색, 어두운 색, 네, 회색도 맞고 어두운 색도 맞는데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림자에는. 그러나 지금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컬러픽 찍으시고요. 네, 기본이 되는 색깔에서 조금만 HSL을 누르셔서 조금만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고요. 조금 더 컬러를 다양하게 변화시키시려고 하신다면 여기 H 부분에서 살짝 컬러를 이동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고, 자, 이 하나의 라인 자체가 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2D, 즉 평면에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육이 잎 하나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했으니까 빛의 반대편 이쯤이겠죠? 이쯤으로 칠을 하는데 빛의 그림자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스프레이형 브러쉬를 한번 써볼게요. 이 브러쉬는 스프레이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써주시면 조금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브러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도형을 없애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작업도 한번 그림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밑에 레이어를 지워서 확인해 볼게요. 덩어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림자를 그리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원형인데 빛이 여기로 들어오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은 굉장히 밝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쪽은 어둡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을 칠하실 때 이렇게 반반 이렇게 칠하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둥글게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기를 하실 때는 클릭하셔서 지우기 누르시면 이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이제 그림자를 대강 그려봤고요. 나중에 조금 부자연스럽다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 더 다듬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됐다고 생각하시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이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게 어떤 곳에 있다 라는 정도는. 다음은 빛을 넣는 작업입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혼합의 일반 중에 소프트 글로우를 한번 누르셔서 작업을 해볼게요. 소프트 글로우는 색을 밝게 만드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글로우를 해놓고 다시 픽을 한번 찍어 볼게요. 밝은 부분의 색깔을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글로우 부분 해주실 때 아래쪽에 그림자 부분은 도면층 잠그기를 꼭 해주세요. 나중에 레이어가 섞여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소프트 글로우로 오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다가 좀 더 너무 세다, 강하다 싶으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 조금 더 세기를 낮추실 수도 있고, 이쪽 더블 퍽에서 조절도 가능하세요. 조금 더 약하게 한 다음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 살짝 들어오는 부분만 살포시 컬러를 넣어 볼게요. 둥글게 앞쪽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조금씩 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다육이가 저는 약간 포도송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터질 듯이, 네, 또 퐁퐁거리는 이런 느낌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은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조금 촌스러움을 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한번 넣어 보시고요. 자, 어떠세요?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나왔어요. 윤곽은 나왔고, 이 작업에서 몇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태는 나왔네 정도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각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선을 바로 잡아야 돼요. 컬러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개별마다의 디테일을 늘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림자는 이 개체 하나하나가 있지만 전체적인 개체를 봤을 때 이 전체적인 그림자도 하나 더 있겠죠? 네, 이 다육이를 원이라고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자가 하나 더 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그림자부터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디테일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위에다가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에 레이어는 잠금을 할게요. 아래쪽에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도 색료 혼합, 어둡게로 하셔도 되고 색료 혼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색료 혼합을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픽 찍어 주시고 이 부분 만들어 주시고, 자, 이번에도 부드럽게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래쪽에 분명히 그림자가 따로 있겠죠? 네. 자, 조금 전보다는 더 입체적으로 변했죠? 네. 이쪽에 어두운가 봐, 그림자가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네. 전체적인 형태가 어차피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연스럽고요. 컬러를 조금만 더 낮춰볼게요. 낮추고 HSL 조정을 통해서 채도가 좀 높은 것 같으니까 채도를 살짝 낮춰 보겠습니다. 네, 종료 하시고 여기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자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쪽 부분들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제대로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작업이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돌리기를 해서 작업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항상 중간에 어떤 부분이 새로 들어갈 때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분만 조정하실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작업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스프레이형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형태의 브러쉬를 사용하시기를 권해요. 저는 타투 잉커라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디테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브러쉬 지우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톡톡 쳐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선들이 변합니다. 끝부분만 살짝 쳐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브러쉬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스머지 펜이라고 있어요. 이 스머지 펜은 현재 있는 색깔들을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스펀지처럼 조금씩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스럽게 색깔이 섞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선을 그으실 때 너무 이렇게 쭉 일자로 긋지 마시고요. 한 번씩 튀겨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띄워주시면서 선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선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그어버리면 만화처럼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살짝 지우개로 톡톡 쳐주셔도 괜찮고요.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더 기본을 잘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실력이 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스머지 툴로 조금씩 이렇게 퍼뜨리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림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번의 수정과 손길이 거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고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림을 그린 지는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너무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모든 세상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죠? 네, 기본적인 형태보다는 조금 동글동글하게 완성됐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다듬을 수가 있어요. 아래쪽 스케치 부분을 꺼주시고요. 네, 옆에 부분 한번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다육이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옆 주변이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처음 시작은 조금 거칠게 시작했지만 완성을 하는 무렵에 가셔서는 디테일을 살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면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옆에 이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걸 나중에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지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회화적인 느낌처럼 이렇게 붓터치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형태는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다육이 느낌이 나시나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컬러 녹색 컬러만 있는 게 아니죠. 약간 붉은 계열의 컬러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살짝 만져볼게요. 아래에 레이어를 없애주시고요. 컬러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찍고 혼합에 아래 보면 색상이라고 있어요. 색상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넣고 싶은 색깔, 약간 옐로우 계열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노란 계열의 색깔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옐로우의 느낌이 좀 있죠? 이 부분의 색깔을 조금 더 첨가해 볼게요. 색깔을 바꾸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야 되니까 스프레이로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그럼 보이시죠? 좀 전보다 조금 더 노란기가 도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색상이란 부분은 현재 이 명도 채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색깔만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색상을 이렇게 중복하셔서 조금 더 자유롭게 색깔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붉은 계열도 조금 더 첨가해 볼게요.
약간 이런 컬러도 있었죠. 네. 너무 노래지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컬러는 좀 자연스러운 정도에 속할 것 같아요. 그죠? 컬러도 조금씩 살짝 바꿨고요. 위쪽 동그란 부분 이쪽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약간 거칠거칠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아까 스프레이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거친 느낌이죠. 이 거친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사용하실 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레이어를 만들어 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비 연필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부터 색깔이 아래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퍼지듯이 너무 꾹꾹 찍지 마시고요. 살짝 터치한다는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사비 브러쉬입니다. 사비 연필 브러쉬예요.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꼭꼭꼭 꼭꼭꼭인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녹색보다는 갈색 계열이 더 많네요. 그죠? 네, 이 부분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콕콕콕 네, 콕콕콕콕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보다는 훨씬 이 모양에 가까운 형태가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가시같이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강하게 다른 좀 더 이 상태에서 이 색깔에서 조금 더 강한 색깔로 해서 콕콕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작게 해주시고요. 투명등을 올려주시고 이 정도만 찍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조금 더 느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빛을 한번 아까 빛은 저희가 그렸긴 그렸죠? 네, 이 빛을 그려긴 했는데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하얗게 광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동그랗게 광이 나는 부분 보이시죠? 네, 매끄러운 재질일수록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강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강하게 찍어주는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요. 다른 레이어는 다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번에 혼합에 오버레이가 제일 낫겠네요. 오버레이로 한번 레이어를 두고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주변에 광을 하나 더 만드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를 찍어주면 되는데요. 이번엔 아주 강한 형태의 점을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불투명도만 조금 낮춰서 만년필 브러쉬로 한번 꾹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꾹, 꾹, 꾹. 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진짜 포도 알갱이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죠. 쪽 부분에 이렇게 꼭. 하이라이트는 너무 넓은 부분을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점 찍어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만 톡톡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투명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서 앞쪽에는 라이트가 강해서 흰 부분이 그대로 보이지만 뒷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가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셔서 좀 더 약하게 찍어주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꼭꼭 찍어주세요. 네. 자, 어느 정도 다육이의 느낌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부 부분, 바깥에 있는 부분 상당히 눈에 좀 거슬리죠? 네, 이 부분의 색깔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깔아주셨던 채색 부분 있죠? 네, 이 색깔을 여기 선택 부분에 마술봉이 있어요. 마술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그냥 꺼주시고요. 찍어주시면 네, 보이시나요? 이 아래쪽 처음 그렸던 컬러 부분 아래쪽에만 이렇게 선이 선택되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레이어 부분을 찍으셔서 올라가면서 지우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쪽 부분의 색료 혼합에서부터 우선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이 선 부분 아래에 바깥 부분은 선이 지워지겠죠? 네, 색료 혼합 이 부분도 한번 지워볼게요. 현재 도면층 잠금을 해제하고요. 찍어서 지우기 하시면 보이시나요? 바깥에 있던 불필요한 부분들이 사라졌죠. 네, 그리고 위에 또 가셔서 삭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기. 또 위에 가서 지우기. 그러면 옆에도 많이 사라졌네요. 여기도 지우기. 끝까지 지우기. 오버레이도 지우기. 지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다육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색상에서 조금 부분을 조금만 더 한번 바꿔볼게요. HSL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육이가 조금 갈색 계열로 보인다 라고 하시면 색조를 좀 떨어주시면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변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파릇파릇한 녹색이다 라고 하시면 좀 더 올려주시면 돼요. 네. 지금 거의 잘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다육이는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 한 번만 더 올려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 한 부분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오버레이 했었던 밝았던 부분 있죠? 네, 반사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면에 태양광이 아닌 지면에서 반사돼서 위로 올라오는 광이 있어요. 그걸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그 반사광을 칠해주면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새로 레이어는 만드지 마시고요. 오버레이 부분에서 컬러를 한번 노란 계열,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쪽 반사광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노란 자갈이 빛을 받아서 한번 부딪혀서 다시 이 다육이 쪽으로 가서 반사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의 색깔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광은 자연스러운 스프레이 브러쉬로 처리해 줄게요. 살짝, 살짝, 살짝. 반사광이 생기면서 이 옆에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물이지만 되게 반들반들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광이 들어감과 동시에 훨씬 더 다육이스러운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반사광을 넣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서로 반사되는 느낌이 있어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사도를 조금 과하게 넣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해서 또 조금만 낮춰 볼게요.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다육이는 완성이 됐고요. 지금은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형태도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네, 여긴 조금 여유가 있게 띄엄띄엄 돼 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너무 알알이 붙어 버렸네요. 그림과는 조금 사진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질이나 뭐 이렇게 반사광이나 이런 그림의 기본을 알려드리는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건 다육이다, 이건 다육이다, 이건 다육이다, 이렇게 약간 자기 최면을 거시면서 좀 더 다육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뭐 반상을 좀 더 많이 넣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좀 더 빨리 느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간 다육이를 한번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벚꽃, 지금 또 한창 벚꽃철이라서 네, 벚꽃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되도록 빨리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